자, 어제 밑에 있는 문제 한 번씩 풀어보시라고 했는데 다들 한번 풀어보셨어요? 네, 안 풀어보시면 떨어집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시간이 얼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풀어보셔야 돼요. 학습한 후에는. 꼭 좀 풀어보시고요.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도 없을 겁니다. 다 풀어보면은. 이렇게 어려운 문제 없이 다 해결하시는데, 만약에 문제를 안 풀어보고선 듣는 걸로만 해서 충분하겠다라고 해서 시험장 가시면은 오히려 떨어져요. 시험 문제랑 똑같은 유형의 문제들이기 때문에 꼭 좀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37페이지 주식, 그리고 채권, 그리고 세금 파트를 그냥 한 번에 쭉 정리를 합니다. 어려운 내용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굳이 이해를 하면서 설명을 드릴 부분도 많지도 않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는 포인트, 어떤 부분을 조심하자라는 부분만 체크를 해 나가면서 정리를 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37페이지 주식 시장의 이해에서 주식의 개념 안 봐도 됩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자, 38페이지 주식의 종류 해서 1번, 2번, 3번, 4번 해서 보통주, 우선주, 후배주, 혼합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주식 관련돼서 가장 우선이 되는 주식이 우선주겠죠. 가장 꼴찌가 되는 주식이 후배주일 겁니다. 자, 중간에 표준이 되는 주식이 보통주일 거예요. 우리 감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이걸 외워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감으로. 그러면은 과연 혼합주, 네 번째에 있는 혼합주는 어디에 위치를 하느냐라는 거죠. 자, 1순위 우선주, 제일 마지막 후배주, 이건 알겠어요. 혼합주는 여기 어디에 놓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맞죠? 여기 어디에 놓일 것이다. 그러면은 첫 번째, 회사가 이익을 배당을 해주겠다 라고 했을 때 혼합주의 순서는 어디냐라는 거죠. 여기다 이익배당은. 이익배당은 여기고요. 두 번째, 회사가 망했다. 망하면은 자녀 재산을 분배합니다. 회사가 망함. 사람이 죽으면은, 회사가 죽으면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은 일단 죽은 자의 채권, 그죠? 채권자들한테 부채를 먼저 갚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재산을 상속인들이 나눠 갖죠. 똑같은 거예요. 회사가 망하면은 일단 채무를 갚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들은 주주들이 나눠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녀 재산이라고 합니다. 자녀 재산. 나머지 재산. 이거를 주주들이 나눠 가지는데 어떤 순서로 나눠 가지느냐? 자, 혼합주주는 여기에 놓인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놓인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이익배당의 순서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러면 우선주, 혼합주, 보통주, 후배주 이렇게 순서로. 자, 자녀재산 분배의 순서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우선주, 보통주, 혼합주, 후배주.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혼합주 읽어보죠. 4번의 혼합주.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익배당은 보통주보다는 우선하고 자녀재산 분배는 보통주보다 열등한 지위에 있는 주식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의미 이해하셨어요? 자, 암기하십시오. 우, 혼, 보, 후, 우혼, 보후, 우혼, 보후. 시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이익배당 순서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우혼, 보후, 우혼, 보후. 혹시 또 시험장에서 우혼, 보후만 외우고 들어갔다가 자녀재산 분배 순서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러면 틀리겠죠. 우혼, 보후 하면은 우보, 혼후 해야 되겠죠. 그거는. 잘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거. 됐습니다. 시험 문제 잘 나온다는 얘기예요. 순서 묻는 문제. 자, 2번 의결권 기준으로 의결권 주식이 있고요. 무의결권 주식이 있다. 밑으로 갑니다. 액면 표시 기준으로 액면주가 있고요. 무액면주가 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누구 거냐라는 표시에서 기명주가 있고 무기명주가 있다.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모든 것을 다 인정합니다. 자, 상식적으로 그 정도만 알고 계시고요. 자, 기타 상환 주식이 있고 전환 주식이 있다. 자,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4번 기업 공개. 자, 맨 밑으로 갑니다. 기업 공개. 기업 공개 방식이 나옵니다. 맨 밑에 두 줄. 중간에 괄호 해서 나와 있죠. 신주 공모와 구주 매출. 앞자만 따보세요. 신구. 그죠? 신구. 기업 공개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예요. 자, 소유주가 회사를 차려가지고 100% 모두 사장님 주식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일부를 외부에 분산시키겠다라는 게 기업 공개입니다.
일부를. 그러니까 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옛날 주식을 팔으세요. 구주 매출. 사장님 주식 그냥 가지고 있을래요? 그러면은 새로운 주식을 만들어가지고 팔을게요. 신주 공모. 그죠? 그래서 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신주 공모와 구주 매출. 의미만 아시면 됩니다. 일정 부분 100%의 지분을 조금 분산시키는 거. 이게 바로 기업 공개다. 상장이 아닙니다. 상장이. 상장하고 기업 공개는 달라요. 자, 다음 넘어갑니다. 자, 40페이지. 여러분들 40페이지 위에서 7, 8번째 줄 해서 한편 상장은 이런 말이 나오죠. 상장은 한국거래소와 같은 공인된 거래소에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기업 단위가 아니라 종목별로 이루어지는 반면 기업 공개는 상장되지 않더라도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마지막 줄 반드시 기업 단위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양자 간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자, 기업 공개는 뭐예요? 핵심 키워드 기업 공개는 기업 단위로 이루어진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에 비해서 상장은 기업 단위다? 아니다. 상장은 종목별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떤 회사 A 회사가 상장했다 이런 말하면 틀린 말이에요. 아셨죠? 네, 우리 금융 상식을 공부하는 겁니다. A 회사가 기업 공개했다라고 하면 맞아요. 기업 단위니까, 그죠? 근데 A 회사가 상장했다 그런 말을 하면 틀린 말이에요. A 회사 보통주가 상장됐다 이렇게 해야 돼요. 종목별 상장이기 때문에. 아셨죠? 주식 우리 공부했잖아요. 우선주 상장, 보통주 상장, 후배주 상장, 혼합주 상장 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A 회사가 상장됐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A 회사 보통주가 상장됐다, A 회사 우선주가 상장됐다 이렇게 표현하라고요. 아셨죠? 이제 금융 상식 하나 배운 거예요. 그래서 기업 공개는 기업 단위고요. 상장은 기업 단위다. 그럼 틀려요. 종목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맞는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 2개 포인트 좀 잡았어요. 자, 2번 증자입니다. 증자. 증자 타이틀 옆에다가 여러분 뭐라고 쓰시냐면은 자본의 증가하는 거죠. 자, 그죠? 얼핏 보면은 증가시키겠다 자본을. 그런데 아니에요. 자본금이에요. 요 금자 자본하고 자본금은 달라요. 자본금까지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본금 증가가 바로 증자입니다. 자본 증가가 증자가 아니에요. 자본금 증가가 증자다. 자본금 증자. 반드시 기억을 하시는 얘기예요. 뭐냐면 증자는 유상 증자가 있고요. 무상 증자가 있습니다. 공짜로 증자시키는 거. 자, 돈 받고 유상으로 증가시키겠대요. 증자하겠대요. 돈 안 받고 무상으로 증자하겠대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은 공짜로 증자시키겠다 무상 증자는 돈은 안 받았지만은 뭐가 증가한다? 자본금은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증자할 때 주주들에게 주식을 나눠줍니다. 주식을 주면서 돈 받고 주식 나눠주면은 유상 증자. 돈 안 받고 주식 나눠줘요. 그러면은 회사의 실질적인 재산은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그러면서 자본금은 나간 거예요. 주식은. 이해됐죠? 그래서 자본금은 뭐랑 같은 개념이냐라고 하면은 주식과 같은 개념이에요. 자본금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유상증자건 무상증자건 자본금의 증가는 있는 겁니다. 왜? 증자니까. 공짜건 아니면 유료건 증자라니까 증자. 자본금의 증가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상증자는 회사의 실질적인 재산이 들어온다. 무상증자는 회사의 실질적인 재산이 들어오지 않는다의 차이점이죠. 유상증자, 무상증자의 핵심 키워드는 자본금의 증가는 무조건 있다라는 얘기예요. 둘 다. 시험 문제에서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어떻게? 무상증자는 회사의 실질적인 재산의 증가가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자본금의 증가가 없다. 이렇게 틀린 말로. 무조건 자본금의 증가는 있는 겁니다.
자, 맨 마지막 줄, 2줄 정도 읽어보죠. 자, 함께 실질적 재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유상증자와 그 다음이에요. 자본금은 증가하지만 무조건 증가하는 겁니다. 자본금이라는 것은 실질 재산에 증가하지 않는 무상증자 2가지 형태가 있다. 이런 말이 나오죠. 자, 핵심 키워드 증자. 자본금의 증가다. 유상이건 무상이건 무조건 자본금은 증가한다. 이해되시죠? 자, 다음 넘어갑니다. 오른쪽. 유상증자의 종류 5가지가 나오는데 위에 4가지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위에 4가지. 자, 마지막 밑에 5번째 직접 공모 잠깐 볼게요. 인수기관을 통하지 않고 발행회사가 직접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서 신주를 공모하는 방식으로 기업이 스스로 모집 능력이 있는 경우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내가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자본금을 증가시키려고 해요. 주식을 넘긴다는 얘기죠. 새로운 사람들한테 판단 얘기예요. 주식을. 그러면 내가 팔 수 있겠습니까? 증권거래를 내가 할 수 있겠어요? 못하잖아요. 그럼 증권사한테 끼고선 대신 해줘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서 수수료 주면 되잖아요. 영업수수료처럼 대신 판매하는 판매처를 두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못하니까 증권사 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간접 발행, 간접 공모. 그죠? 내가 직접 하겠다라고 하면은 직접 발행, 직접 공모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무것도 아니죠. 직접 공모라는 게. 내가 직접 하겠다. 내 주식 내가 팔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니고 위에 보죠. 주주 배정, 주주 우선 공모, 제3자 배정, 일반 공모 증자 이렇게 됐어요. 이거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는 거예요. 이거 유상증자의 방식 요 4가지. 자, 직접 공모에 대해서는 설명드렸고요. 자, 주주가 A, B, C 3명 있습니다. 얘가 50, 얘가 30, 얘가 20 이렇게 해서 100주를 가지고 있어요. 100주를 기존의 주주가. 자, 새로운 주식 50주를 새로 증자한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얘한테 배정을 해줘야 되겠죠, 당연히. 얘한테 배정을 안 해주면은 얘의 지분율 50%, 30%, 20%가 깨져버리잖아요. 맞죠? 자기 지분율이 깨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25주, 15주, 10주 이렇게 배정해주는 게 맞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 이게 주주 배정입니다. 주주 배정. 기존 주주한테 배정해주겠다.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일반적인 거죠. 가자. 이해됐죠? 됐습니다. 이게 주주 배정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가 아니고요. 다음까지 생각합니다. 제 2탄. 1탄이 아니고요. 2탄까지 생각합니다. 얘네들 혹시 네가 10주 안 사고 5주만 산다라고 하면 5주가 실권주가 생기죠. 50주 판매하려고 했는데 45주밖에 판매가 안 됐잖아요. 요 5주 실권주가 생겨버리면은 이것은 일반인한테 팔을 거야. 우선은 너네들한테 배정하지만은 차선책도 마련해 둘 거야. 이게 주주 우선 공모. 우선이라는 데가 키워드가 있는 거죠. 자, 차선까지 생각 안 하는 게 주주 배정인 거고요. 차선까지 생각해 둔 방식이 바로 주주 우선 공모인 거죠.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죠? 자, 지금 주주 배정과 주주 우선 공모는 기존 주주들한테 배정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제3자 배정은 누구냐면은, 자, D라는 사람을 끼워 들어가지고 너 5주만 해. 서로 우리 협의 본 거죠. 기존 주주한테. 너 5주만 받아. D라는 애한테 5주 배정해줘가지고 50주 총 판매하자. 이렇게 특수관계가 있는 D를 끼워 드리는 겁니다. 제3자를. 대표적으로 우리 주거래 거래처 뭐 이런 사람들 끌어들이면 되겠죠. 이모 그죠? 이모님. 이해됐죠? 이게 제3자 배정. 제3자도 끼워들여가지고 배정시키겠다. 제3자 배정.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너네들 다 필요 없어. 일반 국민들한테 너네들 말고 일반 국민들한테 그냥 통째로 50주 공모할 거야.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공모할 거야. 이게 바로 일반 공모 증자. 일반 공모. 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내용이 어려운 건 없는데
용어가 처음 들어가지고 생소한 거죠. 그죠? 용어를 처음 들어서 생소한 거. 자, 암기하시는 게 아니고요. 보고선, 아, 주주 배정. 그래. 그렇게 해야지. 주주 우선 공모. 주주한테 우선권을 줬대요. 아, 차선은 뭘까? 그것까지 염두에 두는 거다라는 게 주주 우선 공모. 제3자는 뭐겠어요? 거래처라든지 그런 사람 이모님하고 끼어들여가지고 같이 주주 한 명 더 시켜주는 거. 그죠? 일반은요, 일반 불특정 다수인한테 쫙 뿌리는 거. 일반 공모.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시험 문제 자주 나오고요. 자주 나오고 있고, 전통적으로 가장 강력한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자, 42페이지. 자사주 안 봐도 됩니다. 주식의 유통, 상장 안 봐도 됩니다. 근데 상장의 키워드는 뭐예요? 종목별이죠. 기업 단위 상장은 아니고 종목별 상장이다. 그죠? 자, 오른쪽 감소 봅니다. 43페이지. 한국거래소 안 봐도 됩니다. 자, 4번 상장의 효과. 상장의 효과. 여러분들 상장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좋은 효과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죠? 좋은 효과. 나쁜 효과는 뭘까요? 저기 제주도에서도 막 삿대질하고 막 덤빕니다. 왜요? 주식은 의결권이 있으니까. 사장 똑바로 해! 막 이런다는 얘기예요. 그게 약간 좀 부정적인 효과겠죠. 또 하나는 상장되면은 주식이 지분이 쫙 뿌려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랑 안 좋은 적대적인 회사가 야금야금 우리 이렇게 갉아먹죠. 지분율을 확보하고 있죠. 적대적인 M&A가 될 수 있는 안 좋은 점도 있겠죠. 여러분들 드라마 보시면 나오잖아요. 황금의 제국. 몰라요? 저만 드라마 보나? 자, 다음 넘어갑니다. 다음 44페이지 안 봐도 되고요. 자, 45페이지. 자, 매매거래 봅니다. 주식의 매매거래는 매매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3일이 되는 날. 3일. 그 정도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3일. 자, 뭐냐면은 여러분들 내가 주식을 월요일 날 매수했다라고 하면은 내가 주주가 언제가 된다? 주주 월요일 날 되는 게 아니고요. 이날을 포함해서 월, 화, 수, 요날 내가 주주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주주 3일 걸린다는 얘기는 자, 그러면은 총 3일 걸린다. 3 영업일이에요. 영업일 기준으로 3일. 이 말은 거래된 날, 트레이드된 날 플러스 2일차가 되는 날에 나는 진정한 주주가 된다. 똑같은 말입니다. 어쨌든 3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3일 걸린다. 자, 밑으로 가서 보죠. 매매거래 정규 시간 9시부터 15시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09시부터 15시입니다. 09시부터 15시. 괜히 08시 50분부터 15시 10분 그럼 틀려요. 삐딱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09시 땡땡부터 15시 땡땡까지 정규 시간이다. 자, 밑에 거는 각자 한 번씩 읽어보세요. 이렇게 쭉 해서 요 파트는 각자 읽어보세요. 밑에. 자,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위탁증거금. 자, 첫 줄 한번 읽어보죠. 금융투자회사가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고 고객의 주문이 진실하다는 증표로서 금융투자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증거금이다. 뭐 이런 말이 나오죠. 아니 이런 게 뭐 시험 문제 나오겠습니까? 다음 설명하는 건 뭐냐 해서 쭉 지금 제가 읽어드렸던 거를 박스를 해서 시험 문제 나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위탁함을 진정한 의사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증거금이죠. 당연히. 말 자체에 증거한다. 뭐 이런 말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그냥 한번 좀 읽어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4번 위탁수수료와 증권거래세예요. 위탁수수료와 증권거래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위탁수수료는 매매거래가 성립되었을 때 동그라미. 자,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이며 요율은 금융투자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자율적 동그라미. 자, 제가 틀린 말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자, 위탁수수료는 매매 주문 시의 뭐 수수료이며 요율은 금융투자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정형화되어 있다. 틀린 말이에요. 아셨죠? 주문 시가 아니고
매매거래 성립시에요. 내가 1,000원에 사겠다고 주문 넣었을 때 우리 수수료 안 떼잖아요. 거래가 됐을 때 수수료 떼는 거죠. 됐죠? 이게 거래 수수료, 위탁 수수료다라는 얘기예요. 위탁 수수료. 그리고 자율적이죠? 뭐 어떤 S증권사 뭐 이런 데보다는 뭐 K, 그죠? K증권이 좀 싸니까 그쪽으로 가서 우리가 거래를 하잖아요. 그죠? 자율적이다. 자, 한편 5줄 내려와서 한편 증권거래세는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에 매도자에게만 매도 금액의 0.3%를 원천 징수한다. 매도자에게만 징수한다. 매도자에게만 징수한다. 자, 여러분들. 매도인, 매수인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팔았어요. 그러면 수수료 뗍니까? 안 뗍니까? 위탁 수수료? 떼요, 안 떼요? 자율적으로 떼죠? 뗍니다. 자, 내가 샀습니다. 수수료 뗍니까? 안 뗍니까? 떼죠? 다 뗍니다. 자, 내가 여기서 세금 냅니까? 안 냅니까? 증권거래세. 팔았어요. 내죠? 자, 세금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낸다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세금과 관련돼서는 매도자에게만 부여된다라는 사실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 세금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증권거래세, 거래와 관련된 세금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동산만 판매했다고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주식도 양도소득세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단 조건이 있죠. 양도소득세는 판 놈이 대주주인 경우에만 우리가 과세를 합니다. 일반적인 우리들은 판매하고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예요.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양도소득세는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예외는 있다. 그러나 어찌됐건 간에 중요한 것은 세금과 관련된 부분은 매도인한테만 부과되는 거지 매수인은 부과되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 세금은. 자, 이런 부분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 갑니다. 여러분들. 단순하게 가시죠. 어렵게 가시면 한도 끝도 없어요. 우리 주식은. 자, 46페이지 밑에 매매 계약의 체결. 자, 첫째, 가격 우선의 원칙. 이런 말이 나오죠. 두 줄 내려가니까 둘째, 시간 우선의 원칙.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 셋째, 위탁매매 우선의 원칙. 이런 말이 나오죠. 마지막으로 대량 우선의 원칙.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자,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자만 따서 외우시죠. 순서입니다. 순서. 가시, 위대. 가시네는 위대합니다. 아셨죠? 여자는 위대하다. 가시, 위대. 순서 묻는 문제가 등장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매매 계약 체결의 순서, 원칙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렇게 가시, 위대. 이렇게 순서. 단순하죠? 이거만 하나하나 설명드릴 필요 없어요. 가격, 나는 1,000원에 주문 넣고 얘는 2,000원에 주문 넣었어요. 사겠다고. 그럼 누가 사겠어요? 비싸게 산다는 놈이 하겠죠. 파는 입장에서는 나는 1,000원에 판다고 하고 쟤는 1,200원에 판다고 해요. 그럼 누가 팔리겠어요? 싸게 파는 놈이 팔리겠죠. 그런 가격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매매 계약은 체결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똑같은 가격이면은 시간이 먼저 주문 넣은 사람이 체결된다는 원칙. 그래서 쭉 읽어보면 어려운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시위대 앞자만 따서 가지고 기억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가시위대. 자, 47페이지. 쭉 중간 부분까지 엄청난 내용들이 설명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그 옆에다가 살짝 안 보일 동 말동 써두시면 됩니다. 정신건강에 해로움 이렇게. 그죠? 우리 힘들잖아요. 이런 거. 시험 문제 잘 나오지도 않고 혹시 나오면은 그러려니 하세요. 우리가 이 시점에서 정신건강에 해롭게 여기까지 보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자, 라번 갑니다. 매매 결제와 명의개서. 명의개서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주주명부에 내 이름 등록되는 거예요. 명의개서가. 주주명부에 내 이름이 등재되는 게 명의개서입니다. 주주명부에. 여러분들 주식 하나 샀다고 해서 내가 직접 찾아가가지고 주주명부에 가가지고 막 사인하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자동적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언제? 월요일 날 주문 넣으면 언제 올라간다고요? 수요일 날. 총 3일. 이게 바로 명의개서다라는 거고요. 자, 48페이지. 48페이지. 핵심 키워드만 보시면 되겠죠. 위에서 세 번째 줄. 별도의 지시가 없더라도 명의개서가 이루어진다. 즉,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겠다라는 얘기예요. 별도의 지시가 없어도 명의개서는 이루어진다. 됐습니다. 자, 다음 매매거래 관리 가격 제한폭. 여러분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하 15%죠? 15% 정도 기억해 두시면 돼요. 15%. 12%다라고 하면 틀립니다. 15%입니다. 자, 4번 매매거래 중단 제도. 영어로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영어로도 서킷 브레이커스. 영어로도 서킷 브레이커스 매매거래 중단 제도. 엄청 중요한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종합지수가 전일보다 10%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되면 모든 주식 매매 거래는 20분간 스톱.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10분간은 동시효과로 접수를 거쳐서 매매 거래는 재개된다. 장 종료 40분 이후에는 중단하지 아니하며 당일에 1일 1회만 적용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숫자들이 엄청 많이 나오죠? 여러분 숫자 외우란 얘기예요. 숫자. 숫자 외우란 얘기예요. 매매거래 중단제도와 관련된 숫자. 다 숫자마다 괄호 채우기 해서 괄호들의 합은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괄호의 합은. 자, 뭡니까? 전일보다 10% 이상이 빠진 게 1분 이상 지속되면 20분간 거래 정지. 그리고 나서 재개되는데 10분간은 동시효과. 그죠? 맞죠? 장 종료 40분 이전에만 하루에 한 번 발동해라. 이겁니다. 가, 나, 다, 라, 마, 파. 가 더하기, 나 더하기, 다 더하기, 라 더하기, 마 더하기, 바는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시험 문제. 괄호 채우기 문제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10% 이상 1분간 지속되면은 하루에 한 번 발동되는데 스톱은 20분이고요. 20분 후에는 10분간은 동시효과로 재개된다. 그죠? 40분 이전에 발동하니까 2시 20분 이후에는 발동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3시 땡땡 되면은 장 종료가 되니까 요 구간이 40분이잖아요. 그러니까 2시 20분 이전에만 하루에 한 번 발동되는 게 매매거래 중단 제도다라는 거예요. 10% 1분, 20분, 10분, 한 번, 40분. 이거 다 외우란 얘기예요. 외우란 얘기예요. 아셨죠? 아, 제가 이렇게 써드린 이유가 있어요. 외우기 편하라고 이렇게 써드린 거예요. 외우기 편하라고 여러분들 그나마. 자, 4번, 라번 갑니다. 배당락과 권리락. 여러분들 배당락에는요. 이렇게 표시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배당락에는 이렇게 표시를 해두시기 바라고요. 권리락에는 이렇게 표시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권리락도 이렇게 표시해 두시기 바라고요. 권리락에는 새카맣게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배당락과 권리락 표시하는 방법이에요. 배당락과 권리락의 표시 방법. 여러분들 우리 인터넷 하면은 예전에 도토리 막 했죠? 기억나세요? 도토리? 돈이잖아요. 돈. 네? 요즘은 포인트, 그죠? 포인트. 요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별점. 별이 뻥 뚫린 거랑 별이 꽉 찬 거랑 차이점이죠? 별이 꽉 차 있는 거. 자, 이거는 돈이란 얘기예요. 이건 돈이고 이건 돈이 아니란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껍데기란 얘기죠. 껍데기. 왜냐하면은 좀 이따 가서 이제 우리 기호에 대해서 볼 거니까 미리 한번 본 겁니다. 자, 뭐냐면은 월요일 날 주문 넣으면은 내가 주주가 수요일 날 된다. 만약에 수요일 날짜가 12월 31일 날짜, 이 날짜를 기준으로 이 날짜 주주 명부에 있는 주주들에게 배당을 주겠다. 만약에 배당을 주겠다
라고 하면은 언제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됩니까? 요날까지는 주식을 매수해야 돼. 그죠? 이날 이전에. 그죠? 아니 월요일 그 이전에 매수를 해야지만이 주주명부에 등재가 되잖아요. 3일 걸린다면서요. 이날에 매수했어요. 그러면은 이날에 주주명부에 내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배당 받아요? 못 받아요? 배당에서 떨어졌다. 배당 낙. 배당에서 떨어졌다. 배당 낙. 됐죠? 자, 지금 배당과 관련된 부분 설명드렸고요. 다른 부분 설명드릴 거예요, 이제. 회사가 유상증자를 한답니다. 유상증자를 하는데 주주 배정을 한대요. 주주 배정. 기존 주주들한테 배정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 유상증자에 난 참여하고 싶으면 난 주주여야 되는 거죠. 그죠? 유상증자에 그 신주를 나는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받고 싶으면 나는 주주여야지 되는 겁니다. 그 주주를 이 날짜의 주주를 기준으로 증자를 하겠다.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나는 주식을 매수했었어야 돼요? 월요일 이전까지. 맞죠? 내가 만약에 화요일 날 주식을 매수했다라고 하면은 주주 명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권리락. 배당락하고 똑같은 개념이겠죠. 그러니까 배당을 못 받는다. 배당락.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못 받는다. 권리락. 어려운 말은 하나도 아닙니다. 하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나는 배당을 못 받으니까 돈이 안 들어오죠. 빈 껍데기. 그죠? 나는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 신주 인수권이 없는 거죠. 권리락은. 나는 돈 주고 주식을 사려고 했는데 그 권리가 없잖아요. 주머니에 돈 그대로 있죠. 장전돼 있잖아요. 쓰지를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그대로 남아있는 권리락은 새카만 거. 그죠? 쭉쟁이가 아니고 꽉 찬 거. 이렇게 표시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공시제도 다음으로 안 봐도 됩니다. X. 자, 50페이지 갑니다. 참고사항 불공정거래 행위 방지제도. 자, 1번 미공개 정보 이용 규제. 아니 타이틀만 뉘앙스로 여러분들 보세요. 미공개 정보 하는 것은 규제하겠대요. 두 번째, 단기 매매 차익은 반환하래요. 단기가 몇 개월입니까? 여기 6개월 살짝 동그라미 칩니다. 6개월. 6개월 내에 이익은 회사 내부자들이겠죠? 외부자들 말고 회사 내부자들에 대해서는 이익을 반환해라. 자, 3번 임원과 주요 주주의 소유 상황을 보고하래요. 자, 4번 공매도. 여러분들 공매도가 뭡니까? 공매도. 매도는 매도인데 공매도예요. 공이 뭡니까? 허공이죠, 허공. 뻥치는 겁니다. 자기한테 주식이 있으면서 매도하는 거는 실질 매도예요. 그죠? 근데 없으면서 매도를 한대요. 이게 뻥치는 매도, 공매도입니다. 이런 거 하지 말으라는 얘기예요. 이런 거 하지 말아라. 그래서 공매도 한번 읽어보죠. 누구든지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장증권을 매도하거나. 맞죠? 이런 게 공매도다. 이런 거 하지 말아라 라는 거고요. 시세 조정 행위를 하지 말아라. 오른쪽 갑니다. 사기적 행위는 하지 말아라. 역외 적용 뭐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자, 큰 타이틀 위주로만 봤습니다. 시험 문제 가끔 한 문제 나옵니다. 가끔 제가 말했던 공매도 규제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자주 나왔고요. 공매도 규제 되게 쉬워요. 박스형 문제예요. 다음 설명하고 있는 것은 뭐냐 이렇게 소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팔았다 이런 거. 그죠? 그런 거는 규제하겠다. 그러면 1, 2, 3, 4 중에 고르는 거. 공매도.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아까 6개월 봤죠? 6개월 괄호 채우기 이 문제. 6개월 집어넣기 문제. 엄청 유치합니다. 시험 문제는 실제. 네? 실제로 엄청 유치해요. 자, 오른쪽 가서 봅니다. 51페이지. 주식 관련 주요 용어 해서 1번 손절매. 다 알고 계시죠? 손실을 보면서 손가락을 자르고 나오는 겁니다. 손해를 보면서 나오는 게 손절매죠. 자, 2번 레버리지 효과. 레버리지 효과. 자, 차입금 등 타인 자본을 지렛대며 삼아 자기 자본 이익률을 높이는 것을 레버리지 효과라고 한다. 그런 말이 나오죠.
자, 밑에 있는 여러분들 2번에 있는 사례를 보시기 바랍니다. 2번 사례. 맨 밑에 2번 문제예요. 문제 2번. 다음과 같이 투자했을 경우에 자기 자본 이익률은 얼마냐? 자, 자기 자본 이익률이 뭔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자기 자본이 뭡니까? 내 돈이죠. 내 돈의 이익률을 따지래요. 내 돈의 수익률. 자, 보세요. 투자 자금은 1억인데 수익은 1,000만 원이래요. 자, 1억 투자했는데 1,000만 원 수익이랍니다. 수익률 몇 프로? 10%, 그죠? 당연하죠. 근데 투자 자금 중에서 50%는 타인 자본, 남의 돈 썼대요. 내 돈 얼마 썼다는 얘기입니까? 내 돈 50%, 남의 돈 50%. 합쳐서 1억 원 투자해가지고 수익 1,000만 원 냈다는 얘기예요. 자, 전체 수익률은 10%인데 내 돈 투자한 거는 5,000만 원 투자한 거죠? 내 돈 수익률은 얼마냐? 내 돈 이익률은 20%란 얘기예요. 전체 수익률은 10%지만은 남의 돈까지 다 합친 수익률은 10%지만은 내 돈 수익률은 5,000만 원 투자한 거 중에서 1,000만 원 수익을 났기 때문에 20% 수익 낸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남의 돈 썼기 때문에 내 이익률이 커진 거죠. 남의 돈 썼기 때문에 내 이익률이 커진 거죠. 만약에 1억 원 전체를 내 돈으로 투자해가지고 내가 수익 냈으면 내 이익률은 10%예요. 그런데 이 1억 원 중에서 50%만 빌려가지고 와서 50% 썼기 때문에 내 이익률은 20%로 올라갔잖아요. 이게 레버리지 효과라고요. 이게 레버리지 효과. 그 레버리지 효과 뭐라고요? 남의 돈 빌려서 써가지고 내 이익률 올리는 거. 그죠? 보니까. 자, 다시 위에 가서 봅니다. 레버리지 효과 첫 번째 줄. 차입금 등 타인 자본을 지렛대 삼아 남의 돈을 이용해서 자기 자본 이익률을 높이는 것을 레버리지 효과라고 한다. 혹시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계산 문제 요 2번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맞추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건 아니죠. 이거 계산 이거 뭐 계산기 없어도 눈으로 봐도 풀잖아요. 눈으로만 봐도. 그죠? 의미만 아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봤고요. 자, 3번 관리 종목 각자 보도록 합니다. 넘어가죠. 자, 4번 액면 분할, 액면 병합 넘어가고요. 자, 5번 분식 결산. 여러분, 분식이 뭡니까? 분식. 분식이 뭐예요? 라면이죠, 라면. 그죠? 맞죠? 밀가루 음식이 분식이죠. 밀가루 음식. 뱃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뻥튀기 되죠. 그죠? 네, 뻥튀기 결산하는 게 바로 분식 결산입니다. 분식 결산. 자, 이익이 1,000만 원인데 2,000만 원인처럼 내 자산은 1억 원인데 2억 원인 것처럼 분식 회계한다는 얘기예요. 이중장부 쓰겠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분식 결산, 분식 회계라고 하죠. 남자건 여자건 요즘은 다 여러분들 아침에 나올 때 분발로고 나오죠. 파우더. 그죠?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분식 결산하고 다니는 거예요. 안 이쁜데 이쁘게. 그죠? 안 이쁜데 이쁘게. 다 이게 분식 결산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시가총액 넘어가죠. 프로그램 매매 넘어가도록 합니다. 우리사주조합도 넘어가고요. 스톡옵션. 스톡옵션은 흔히 자사, 주식, 매입 선택권이라고 하는데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자, 일정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뒤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부분에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임의대로 이 부분도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임의대로. 이게 바로 스톡옵션이다. 자, 스톡옵션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상식이에요. 예전에 그런 말 나왔죠.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런 광고 카피 있었잖아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우리가 이렇게 회사에서 종업원들이 딱 있는데 임원들도 있고요. 열심히 일한 당신 보상받아라. 이게 스톡옵션입니다. 뭘로? 스톡으로, 주식으로 주겠다는 얘기죠. 주식으로. 지금 시세가 10,000원인데 이 주식을 7,000원, 8,000원에 살 수 있는 너 사가지고 가 8,000원에. 그 권리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얘가 사가지고 바로 팔아버리면은 좀 거시기 하죠. 그죠? 그러니까 너 그거 샀으면은 1년 후에 팔아라. 지금 당장 팔지 말고. 근데 1년 후가 지나면은 네 마음대로 팔어. 가지고 있던 말던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를 부여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야지만이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네, 스톡 옵션. 스톡 옵션. 자, 라번 투자 분석해서 주가지수 나옵니다. 주가지수. 자,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54페이지. 코스피 지수 맨 위에 코스피 지수가 나옵니다. 자, 나번 가서 보니까 코스피 200 지수가 나옵니다. 자, 200개 종목을 선정해가지고 지수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200 지수란 얘기는. 코스피 지수는 상장돼 있는 유가증권 시장의 전 종목의 지수고요. 코스피 200 지수는 그 중에서 대표 종목 200개 종목의 지수다라는 얘기예요. 몰라도 되죠? 몰라도 됩니다. 자, 의미만 여러분들 뉘앙스로만 딱 아시면 돼요. 그러면은 퀴즈 냅니다. 자, 우리 코스피 지수 여기 봤어요, 그죠? 주가 지수래요. 우리가 흔히 듣는 거잖아요. 자, 그럼 미국 지수 한번 볼까요? 미국 지수 첫 번째 기억나는 거 한번 해보세요. 미국 지수 S&P 그죠? 이런 거 혹시 들어봤죠? 자, 두 번째 다우존스 지수 뭐 이런 거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잉글리시 냄새가 나죠? 잉글리시 냄새. 잉글리시. 그러니까 미국 거죠. 자, 세 번째 나스닥. 왠지 일본 틱합니까? 나스닥 하니까 미국 거예요. 나스닥. 자, 네 번째. 니케이 지수. 자, 이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다음 중 미국 지수가 아닌 것은. 그죠? 상식 문제처럼. 다음 중 미국 지수가 아닌 것은. 왠지 나스닥을 찍고 싶은 충동이 막 생기죠? 모르시는 분들은. 나스닥, 일본 티켓. 그죠? 요 니케이는, 니케이 제가 이렇게 불러서 그렇지. 이렇게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시험 문제가. 그러면은, 잉글리시네? 이러면 안 돼요. 요거, 니케이. 그죠? 일본 지수입니다. 일본 지수. 니케이 지수는 일본 지수예요. 자, 그렇게 봤고요. 우리 주가지수와 관련된 부분은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 상식적으로 받아들이면 되고요. 시험장 가셔가지고 주가지수가 혹시 시험 문제 나왔다? 그러면은, 그렇게 나를 괴롭히는 문제는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과감하게 찍으시기 바랍니다. 자, 55페이지 갑니다. 주식 투자 수익 관련해서 여러분들 큰 밑줄이 많이 실려있죠? 그 주식 투자 수익 큰 단락 2번에 거의 3번 말고요. 2번의 끝에서 4줄만 읽을 거예요. 4줄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손실을 본 경우에는 해당 액만큼 뭐 소득에 공제해 주고 있으나 그 다음부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 주식의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있다. 한편 배당금에 대해서는 원천 징수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죠? 즉 우리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팔죠. 그럼 매매를 했단 얘기예요. 그러면 매도인한테 무슨 세금? 아까 배웠습니다. 증권거래세. 또 하나 뭐예요? 양도소득세도 발생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대주주가 아닌 이상 일반적으로 세금은 없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있다.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있다. 양도소득세는 없다. 그게 일반적이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보유하면은 우리 이자 배당처럼 배당 받죠? 금융소득이잖아요. 그건 15.4% 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배당금에 대해서는 원천 징수한다. 세금 떼겠다라는 얘기죠. 매매차익 비과세, 배당소득 과세. 우리나라. 이것도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옵니다. 이렇게. 자, 3번 가죠. 주가 및 주식 투자 수익률의 변동 요인.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표 3번을 보죠. 변동 요인이래요.
시장 전체 변동 요인, 기업의 개별적인 요인에 따른 변동 요인 쭉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 낼게요. 퀴즈. 삼성전자 주식의 주가의 상승 또는 하락 요인이 삼성전자 내부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삼성전자 제품, 신제품의 개발로 인해서 상승했다. 2번, 삼성전자 임직원의 변경으로 인해서 주가는 변동한다. 3번, 삼성전자가 증자했기 때문에 주가는 증가했다. 4번, 외부 이자율이 상승했기 때문에 주가는 하락했다. 뭡니까? 4번이죠. 자, 내부 요인이냐 외부 요인이냐 요거는 뉘앙스로 찾는 거예요. 이걸 뭐 암기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기업의 개별 요인 보니까 그 회사가 증자했다, 그 회사가 감자했다, 그 회사가 합병했다, 그 회사가 배당을 했다, 그 회사 임원이 바뀌었다, 그 회사 신제품이 개발됐다, 이런 말들 회사 내부적인 얘기지 밖의 얘기 아니잖아요. 됐죠? 외우지 말란 얘기예요. 외우지 말자 이거. 그냥 시험장 가셔가지고 그 회사 때문에 발생하느냐 외부 요인 때문에 발생하느냐 그것만 보고선 맞추면 된다는 얘기죠. 자, 다음 갑니다. 오른쪽 주가 수익 비율 안 봐도 됩니다. X. 자, 58페이지. 주식에 대해서 좀 금방금방 짚고 넘어가는데 설명이 좀 많아졌네요. 자, 주식시장의 상승 신호. 자, 세 번째 줄 보죠. 두 번째 줄부터 일반적으로 고객 예탁금이 증가하고 외국인 매수세가 증가하고 우리나라 수출이 증가하고 경기 선행지수가 상승하고 기업 경기 실사지수가 상승하면 주가가 상승한다는 신호다. 이런 말이 나오죠. 틀린 말로 그런 게 나옵니다. 외국인 매도가 증가하고 이런 말이 나오면 틀려요. 외국인들이 매수를 많이 해야지 주가가 상승하지 외국인들이 매도를 많이 한다 그러면 주가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외국인 매수 대신에 매도라는 말로 바꿔서 시험 문제도 출제가 됐습니다. 자, 밑으로 가죠. 그럼 경기 선행지수와 후행지수가 나옵니다. 경기 선행지수. 경기보다 앞서서 바뀌는 지수예요. 미리 먼저 움직이는 지수가 선행지수고 후행지수는 뒤따르는 지수다라고 해서 자, 밑줄 친 거 보죠, 여러분들. 밑줄 친 거. 경기 선행지수의 대표적인 것은 건설 수주의 순상품 교역 조건, 소비자 기대지수, 기계 수주의 장단기 금리차 등이 있다. 한 줄 밑으로 내려갈 겁니다. 이와 반대의 개념으로 이직자 수, 상용 근로자 수, 생산자 제품 재고지수처럼 사후에 움직이는 사용되는 것이 경기 후행지수다. 이런 말이 나오죠. 위에 경기 선행지수 5개, 밑에 후행지수 3개. 뭐를 외우실 겁니까? 선행지수 외울 거예요? 후행지수 외울 거예요? 후행지수 외울 거죠? 그죠? 자, 후행지수 그 옆에 빈 공간이 있죠? 거기에 과감하게 써두시기 바랍니다. 후행지수. 옆에 말고요. 그 메인 교재 메인 밑에 후행지수이다 점 찍고 여기 옆에 공간 있잖아요. 후행지수의 동그라미 이렇게 해가지고 쭉 그어가지고 남는 건 똥 이렇게 써두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못 따라오겠어요? 남는 건 동 이렇게 써두시면 돼요. 남는 건 동 이렇게. 자, 여러분들 전쟁 치르고 나면은 남는 게 뭡니까? 전쟁 치르고 나면은 죽은 놈, 시체들, 산 놈, 파편들, 쓰레기들. 그죠? 그거를 전쟁이라고 비유하지 말고요. 경기라고 한번 비유해보죠. 경기. 경제 활동, 경기. 경기에서 딱 하면은 남는 건 뭡니까? 죽은 놈, 회사에서 잘린 놈, 살아남은 놈, 지금 현재 상용 근로자 살아남은 놈. 쓰레기는요, 뭐요? 경제니까, 경기니까, 안 팔린 거. 그죠? 재고들. 이런 거겠죠. 그래서 후행지수는 남는 건 다 그런 것들입니다. 자, 상용 근로자 수, 이직자 수, 생산자 제품, 재고지수. 이런 것들이 바로 후행지수다라는 얘기죠. 시험 문제 나왔어요. 잘 나와요, 이거.
OX 문제로 잘 나옵니다. OX 문제로. 제가 지금 말을 할 거예요. 다음 설명하고 있는 그 OX 중에서 X냐 O냐 맞추는 거. 뭐 어떻게 나오냐면은 자, 경기 주가 상승 신호의 대표적인 지수로서 경기 선행지수가 있고 이 경기 선행지수의 대표적인 게 건설 수주액, 순상품, 교역 조건, 소비자 기대지수, 상용 근로자 수 등 지수를 활용한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괜히 이상한 똥이 하나 들어갑니다. 그죠? 그럼 틀린 지문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어떤 지문이 구성되는지. 자, 다음은 경기 실사지수. 실사는 뭡니까? 서베이. 직접 가서 우리 대표님들한테 조사하는 겁니다. 경기가 오를 것 같아요? 응. 경기가 오를 것 같아요? 아니. 경기가 오를 것 같아요? 응. 응, 아니, 막 다 조사하니까 평균 내는 거죠. 이렇게 쭉 해서. 아, 오를 것 같다라는 사람이 많으면, 아, 우리 CEO들이 좋게 보고 있구나. 이거예요. 경기 실사지수. 경기 실사지수. 그러면은 경기 실사지수와 관련돼서는 두 번째 줄이 중요합니다. 기업 경기 실사지수가 100 이상이면 자, 어떤 점을 기준으로 하느냐라는 거죠. 100이다. 100. 100을 기준으로 해서 100이 이상이면은 경기는 좋아질 것이다. 100 이하면은 경기는 나빠질 것이다. 이거예요. 상식적으로 좀 이상하죠,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우리 100명한테 조사를 했습니다. 총 100명한테 조사를 했는데요. 자, 60명이 경기가 오를 것 같아요. 그럼 40명은 싫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이거 곱하기 100 하면은 60이잖아요, 그냥. 맞죠? 아, 보니까 50 이상이면은 경기가 오를 것 같다. 좋아질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해야지 맞죠? 그럼 경기 실사지수는 어떤 식으로 계산되냐면은 응답자 전체 중에서 경기가 상승할 거라고 예상되는 자의 수 곱하기 100 플러스 50 이런 식으로 해서 지수가 산정이 됩니다. 이 50을 붙여요, 뒤에. 그래서 100 이상이면은 좋아질 것이다. 100 미만이면은 경기는 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까지 모르셔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100입니다. 100. 단순하게 100이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100이. 경기 실사지수와 관련돼서 경기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 걸로 경기 실사지수는 뭐 이상이어야 되느냐? 요게 괄호쳐기 문제. 1번 50, 2번 70, 3번 100, 4번 150 이렇게 아주 단순하죠? 이렇게 나왔으니까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 자, 오른쪽 가서 보죠. 주식 시세표의 이해. 요즘은 시험 문제 잘 안 나옵니다. 이거. 잘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 4번, 5번 잠깐 보죠. 4번, 5번.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에 이제 나오는 추세예요. 자, 4번. 위로 갔다 상승했다. 아래로 갔다 하락했다. 자, 화살표가 위로 쭉 갔다 상한가 쳤다. 그죠? 밑으로 쭉 떨어졌다 하한가 쳤다. 자, 그리고 5번. 별이 있네요. 별이 꽉 찼어요. 별이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 거는 배당락. 꽉 차 있는 거는 권리락. 됐죠? 동글뱅이가 꽉 찼습니다. 이상 등급이래요. 이상 급등했대요. 그건 잘 모르겠고요. 오른쪽 가서 동글뱅이 안에서 조만한 동글뱅이가 또 하나 밖에 있죠. 그죠? 고요히 있는 우물에 돌멩이 하나가 퐁당. 그죠? 돌멩이 하나가 퐁당. 그러니까 신규로 들어갔다. 신주가 상장됐다. 새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퐁당. 됐죠? 퐁당. 자, X는 기세라고 하는데 잘 안 나오니까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 세 가지. 권리락, 배당락, 그리고 퐁당. 신규로 들어갔다. 잘 기억을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의미를 여러분들 해석하시면 좀 더 재밌겠죠? X, 기세. 요거까지만 설명드리고 쉬도록 합니다. X가 기세예요. 여러분들, 기세 하면은 생각나는 게 있죠? 두 글자만 더 붙여볼까요? 기세 등등. 그죠? 기세 등등 한다. 근데 왜 X냐? X냐? 자, 지금 회사의 주식이 1,000원입니다. 오늘 3시에 장 종료 마감돼서 1,000원 됐어요. 오후 4시에 이 회사가 망했습니다. 오후 4시에 이 회사가 망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장이 개시됩니다. 이 회사 주식 살 사람? 살 사람? 아무도 안 삽니다. 아무도 안 사요. 팔 사람? 빨리 팔아야 됩니다. 빨리 팔아야 돼요. 그죠?
얼른 팔아야 됩니다. 하한가 얼마? 15% 떨어진 850원에라도 빨리 팔아야 돼요. 빨리 팔아야 돼요. 매수는 무진장 많습니다. 매도자는 무진장 많죠? 그런데 매수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아주 하한으로 안 좋은 쪽으로 기세 등등 하고 있습니다. 거래는 일어나지 않는다. 자, 이 회사가 지금 주식이 1,000원이에요. 오후 4시에, 오후 5시에 이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우라늄 원전을 개발했습니다. 대박이죠? 그죠? 그 다음날 9시에 장이 시작됩니다. 이 회사 주주들 팔겠습니까? 아무도 안 팝니다. 얼른 사야 되겠죠? 다른 사람들은 얼른 사야 돼요. 매수는 1,150원 상한가까지 사겠다 댐비지만은 매도 파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죠?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거래는 일어나지 않지만은 아주 기세등등한 거죠. 그래서 기세는 두 가지가 있다. 안 좋은 쪽의 기세와 좋은 쪽의 기세. 그러나 거래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X. 됐습니다. 여기까지 주식과 관련된 부분 채권까지 다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주식에 대해서 설명이 좀 길었죠. 자세했죠. 자,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들 채권 파트하고 뒤쪽 우리 생명보험 나가야 되니까 잠시 쉬도록 합니다.